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 성심 게시판 먼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관련 소식입니다. 김수환관에서 진행하는 제1회 학술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강은 21일 3시에서 5시, 논문 발표는 22일 2시에서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창업 지원팀 관련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인턴 준비반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 23시 59분까지고 관련 소식은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운영팀 관련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8일부터 충원시까지 상시 모집이고 신청 방법은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CUBS 보도부, 연출기술의 전동준, 진행의 이효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우리의 독립입니다. 혹시나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 우리의 독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영화, 즉 독립영화들을 누군가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너무나 재밌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의 방송 열심히 듣고 저희의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 번쯤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브리 싱글데이의 에코 듣고 왔습니다. 좋은 노래를 듣고 왔으니 힘차게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죠? 오늘 우리의 독립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애프터양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미래에 엄마는 흑인, 아빠는 백인, 그리고 입양한 딸은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한 다문화 가정이 딸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중국 문화 정보가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인간 양을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양은 본래는 딸인 미카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했지만 일 때문에 바쁜 부모님 대신에 미카에게 자신의 근원을 알려주는 소중한 오빠이자 동시에 양육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하로 인해 양이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런 양을 고치기 위해 아빠인 제이크는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양이 갖고 있는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은 자신이 몰랐던 양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가 기록한 기억들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 애프터 양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애프터 양이 어느 식상한 SF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SF 영화 속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우매함에 화를 내며 인간을 공격하고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애프터 양 속 안드로이드는 동생 미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심지어는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21세기에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합니다. 만약 안드로이드가 있다면 자신보다 지능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인간들을 해치고 싶어 할 것이고 더불어 인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고 할 것이란 거죠. 즉, 인간은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동경함과 동시에 인간을 해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인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애프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파친코를 제작한 코코다나 감독의 아주 아름다운 영상미로 말이에요. 영화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벌레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은 나비라고 부른다. 양의 엔딩이 어쩌면 제이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 노래는 양의 기억 속 일부분에서 등장하는 양의 최애곡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화와 관련된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독립영화 상영극장으로 보러 갔었는데요. 영화가 시작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직감했습니다. 아주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제이크 가족의 4인 온라인 댄스 대회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미카, 그리고 양까지 모두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 댄스 대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말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 와, 이건 또 무슨 영화지? 독특하다. 그런데 너무 좋다.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몰입을 확 한 상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엔딩에선 방금 전에 들려드린 양의 최애곡 미츠키의 글라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 4분간 재생되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약 1시간의 거리에 집에 가는 동안 글라이드를 반복해서 들으며 영화의 여운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영화에 대한 한 줄 정리와 평점을 남겨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좋아하는 애프터 양의 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 쫑긋하시고 잘 감상해주세요. 중국인은 나비를 아주 좋아해요. 상심으로 죽고 나비로 환생한 연인이 관련된 설화도 있어요. 고대 중국의 철학가 노자도 이렇게 말했죠.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게는 시작이다. 멋지네. 마음에 들어. 너도 그 말을 믿어? 끝은 곧 시작이라는 말. 애벌레에게는 그렇죠. 다른 생명한테도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믿고 싶어. 정말요? 가끔 생각해보면 인간 프로그램에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봐도 될까요? 그럼 잠깐만.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닐걸요? 얘기해봐. 저는 괜찮아요.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요. 그래? 저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됐나봐요. 그래서 슬픈 적도 있어? 글쎄요. 무가 없으면 유도 없으니까요.僕が生まれた日の空は高く遠く晴れ渡ってた。行っておいでと背中を撫でる声を聞いたあの日、季節の中ですれ違い、時に人を傷つけながら光に触れて
影を伸ばしてさらに空は遠く風を受け走り出す枯木を越えてく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る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飽き足らず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僕が愛したあの人は誰も知らないところへ行ったあの日のままの優しい顔で今もどこか遠く雨を受け歌い出す人目も構わずこの道が続くのは続けと願ったからまた出会う夢を見るいつまでもひとかけら握り込んだ秘密を忘れぬように最後まで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ああ小さな自分の正しい願いから始まるもの一つ寂しさを抱え僕は道を曲がる風を受け走り出す枯木を越えてく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る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手が触れ合う喜びも手放した悲しみも飽き足らず描いてく地球儀を回すように이야, 대사 너무 좋지 않나요? 평점은 예상하신 대로 5점, 5점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애프터양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화,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재밌는 날들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우리의 독립, 제작의 김민경, 연출기술의 전동준, 진행의 이효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문화여행. 좋은 영상과 음악의 조화로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때로는 웃음과 우울과 다양한 감동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전할 영화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 때,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었을 때, 처음으로 입학을 할 때, 첫 연애의 모습,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 지금 모두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캐스팅된 배우이고요. 이 세상 자체는 누군가가 제작한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이죠.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된 여러분은 한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탈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화 트루먼 쇼의 트루먼은 한평생 전부인 줄 알았던 자신의 세상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거창해 보이는 삶의 아우라에 짓눌리지 않고 삶 그 자체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채 트루먼은 나아갑니다. 혹시 가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똑같은 해가 뜨고 질 내일일 뿐일걸요. 영화 트루먼 쇼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CBS 뉴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허위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8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면접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46,909건에 달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허위구직 활동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여를 통해 허위구직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회사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부산에서 하천의 범람한 물에 시민 여성 한 명이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호우특보가 내린 부산에서 비가 내려 불어난 하천에 빠져 고립되었습니다. 기둥을 잡고 버티던 여성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며 여성이 외친 소리를 들은 시민이 119에 신고했으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구조 준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손에 힘이 풀려 기둥을 놓쳤다고 합니다.
부산소방본부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기 위해 원격 수중 장비 3사와 구조보트, 차량 등의 33대 장비와 189명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최초 실종 장소부터 수영강 입구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UBS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던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미국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 대다수가 해당 음료의 이름을 들으면 실제로 과일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문제가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 프루트,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히, 레모네이드 리프레쉬이며 원고는 해당 음료에 실제로 망고, 아사히 등이 없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보상금은 최소 500만 달러이며 스타벅스는 해당 음료의 이름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낸 다음 남성을 퇴원시켰습니다. 귀가한 남성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고 성형외과 측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남성은 대학병원에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수술한 성형외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성형외과 측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남성은 수술 4개월 만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C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UBS 뉴스, 제작의 CUBS 보도부, 연출기술의 전동준, 진행의 이효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점심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